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한국노총은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노사정 대타협 재개와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네. 그동안엔 좀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이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오늘 오전부터 이제 복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지난 4월에 대타협 결렬 이후에 그 책임감을 떨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대화가 다시 좀 복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복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지난번 4월 8일 일단 중단된 이후로 예. 정부와 노동계 노사와 더불어서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예. 또 세부적인 안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확충 방안이랄지 네. 청년 실업 대책이랄지 또 비정규 대책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노사정 간의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예. 예. 지난 6월 17일이었죠.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게 좀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해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노사정 개혁으로 무게가 중심이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노사정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전에도 4월 8일 이후도 앞으로도 노사정 간 타협이 지속돼야 된다고 쭉 일관되게 얘기를 네. 해왔고 우리가 이제 개혁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게 노사정 간에 왜 대화가 절실한지가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은 곧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 세계적으로 다 저성장 기조이긴 하나 우리의 경우는 저성장이면서 1%의 성장이 일자리로 창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연결고리가 더 약합니다. 네. 그 이유가 소위 이 대기업의 임금 체계의 경직성, 또 대기업 노사의 담합으로 인한 고용의 경직성, 이를 이유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주거나 비정규를 채거나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일자리가 이제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채용의 여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10%에 해당되는 대기업의 임금이나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를 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90%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좀 근로조건이 향상되게 하고 특히 아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력 있게 또 하려면 우리 모든 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안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현장의 실행력이 커진다. 그래서 노사정 대화가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게 이제 임금이나 이제 고용의 경직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관행화돼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든 잘된 것이든 그걸 이제 깨뜨리고 이제 바꾸는 일들이 이제 쉽진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한국노총이 이제 노사정의 한 축인데 또 좀 천막농성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 대화에 이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귀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지금 해고 요건 완화 이 부분을 아예 대화에서 빼자.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이 부분도 논외로 하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 정부나 국민들 대다수가 대화에 참여를 해서 임금체계 변경 문제나 또는 소위 그 고용계약 해지 요건을 다루는 게 맞다. 들어가는데 조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유는 한국노총이 8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노총이. 그리고 더불어서 노사정, 경제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경제 주체라 하면 미래 세대까지 함께 고민해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또 논의하는 내용이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기업의 소위 노사관계 근로조건 임금 체계를 좀 바꿔서
중소기업 근로자 그런 비정규직의 애환을 좀 덜어주고 예. 또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 전체의 형평을 높이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계에 당연히 들어와서 주장해야 될 책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화 방법을 보더라도 들어와서 모든 얘기를 퍼놓고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게 옳지. 네.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상적인 대화 방식도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타협을 간곡히 요청을 했고, 예. 또 노사정 위원장께서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전반의 흐름으로 봐서 국민들 여망에 맞게 예. 빨리 들어와서 우리가 조건 없이 격의 없이 들어와라. 예,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뭐 거부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대화 테이블에서 하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거기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청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역시 만약에 대화가 재개가 된다면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논의되는 의제가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가장 절실한 과제가 청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베이비 부머들의 자제분들 우리 에코 세대라 하는데 에코 세대 중에 지금 일자리를 절실한 25세에서 29세 이 청년들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약 19만 명이 더 나옵니다. 네. 우리 인구 구조상. 반면에 정년 60세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우리 장년들이 더 머물게 되니까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한 30만 개가 더 줄어듭니다. 예. 50만 개가 청년들한테 더 어려움으로 가미된다는 거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용 빙하기라는 게 눈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사정 경제 3주체가 모여서 진지하게 청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해야 될 1차적인 책무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작년에 양보를 통한 청년의 일자리 증가. 여기에는 노동시장이 개혁이 되면 경영계한테도 과감하게 좀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해달라고 어제 대통령께서 주문하셨듯이 그에 이제 노사정이 어느 정도 의견의 할비를 보게 되면 경영계에서도 채용이라는 어떤 큰 노력을 해주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 방법이 이제 임금 피크제가 가장 이제 핵심인 겁니까?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 체계 개편이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자꾸 하도급 주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했던 이유가 예. 고용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함께 입사한 동료들이 한 15년 됐는데 네. 보통 부장 차장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어느 친구는 보통 우리 부장 차장들이 차를 파는 걸로 비교를 한다면 50대를 파는데 아주 극소수가 서너 대를 판다라면 1년에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그 근로자의 경우는 서로 부서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차라리 우리가 한 사람 없이 할 테니까 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예. 이런 경우에도 계속 함께 하는 것이 공평한 거냐. 예. 이런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시키고 거기에 걸맞는 재배치도 해보고 네. 그럼에도 안 될 경우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게 되면 네. 기업들이 이제 다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 입장은 정년 보장이 되지 않은 임금 피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이제 네. 해고 요건이 완화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직접 김동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또 말씀을 네, 하신 적이 네.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물밑에서 여러 번 대화가 있었고요.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거 미래 세대까지 또 경제 한 주체다. 자라는 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금 피크제와 임금 체계 개편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네. 또 소위 말해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기준, 우리가 통상 해고라고 그러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경영계는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새로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계를 고려를 해서 정부는 과거의 현재의 법과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내려준 판결 정신에 해도 투명성만 확보하게 되면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나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게 되면 네. 기업들도 직접 채용하게 되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도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네. 또 기업들이 신규로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대로 둘 수 있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서로 윈윈윈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식으로 하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츰 이제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예. 쉬운 해고가 아니고 말 그대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아마 대화가 될 거로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일각에서 이제 투트랙 방식을 얘기하는 그 네. 시각도 있어요. 노사정위원회는 좀 중장기적인 과제를 다루고 국회 내에 별도의 논의 기구를 둬서 지금 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슈들을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하는 그 투트랙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투트랙이다 뭐 그렇게 명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노사정 IMF 이후에 그 국민의 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가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노사관계, 우리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예. 노사정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일관되게 좀 지켜주는 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네. 그중에서도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에서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입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송영현 의원께서 예.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이제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노사정협의에서 통상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정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만 제대로 이루어져서 휴일 근로만 축소돼도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입법사항과 더불어서 행정부가 지침 또는 집행적 성격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행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지침화해서 일관되게 시장의 룰로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노사 스스로 관행을 개선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토대로 모든 소속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그 관행을 지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한꺼번에 이루어가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예. 이걸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다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일관된 거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올해가 상당히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시간표를 좀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미룰 수 없다. 저희들은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불과 내년부터 3년 해서 소위 60만 청년의 공급사대 20몇 만이 더 나오고 예. 일자리 자체가 30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네. 요 절박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부분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IMF 직전에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 숫자가 괜찮은 일자리에 일하거나 소위 찾는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530만 개였고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찾는 분은 495만 명인데 우리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에 보면은 괜찮은 일자리는 아주 느리게 늘려서 602만 개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일자리에 일하거나 찾고 있는 분은 1,050만 명. 신규로 들어온 청년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엔간한 기업에 채용 공고를 하면 200대 1 이렇게 150대 1이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절박성을 놓고 보면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제도 개선을 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연말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건 맞대고 또 우리 이 국회에서도 입법을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정부가 또 지침을 내릴 건 내리고 또 노사가 관행을 개선할 건 개선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애환도 보듬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대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뭐 정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노동계 얘기도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들을 수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